이제 한국 미술이 세계 정상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김환기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작가 이우환은 뉴욕 구겐하임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90세가 넘은 하종현, 박서보 작품이 아트페어에서 완판됩니다. 명품 럭셔리의 상징 루이비통은 박서보의 가방까지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방이 바로 박서보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국 미술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 누가 감히 이런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공통점은 전부 단색화를 하는 작가들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돌아가신 작가들까지 소환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색화는 한물 간 그림이었습니다. 심지어 단색화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가 어디서 어떤 노력으로 우리 단색화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저 역시 작가 입장에서 제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상은 작가들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 미술의 역사 만들기에 가깝습니다. 이 영상은 그 핵심 역할을 한 주요 인물과 그 인물이 한 역할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색화는 과연 어떤 그림일까요? 1970년대 가난한 화가들이 캔버스에 무엇을 붙이고 긁고 덧칠하며 수행하듯이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아무랬던 독재에 저항하는 시대의식은 있었지만 거창한 운동은 아니었으며 특별한 형상도 특별한 슬로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작업들을 편의상 단색조 회화 또는 한국의 모노크롬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대충 부르게 되고 대충 부르다 보면 결국 사라지든지 누구의 아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은 운명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대상의 운명을 주문하는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절실하게 느낀 한 사람이 평론가 윤진섭입니다. 2000년 광주 비엔날레는 일본의 모노파와 한국의 단색조 회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특별전이었습니다. 이 전시를 주도하는 평론가 윤진섭은 우리 것은 우리 그릇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색화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합니다. 영문 스펠링까지 넣어 국제적인 전시에 사용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종의 독립선언과도 비슷한 우리 정체성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단색화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전시를 큐레이팅하는 사람도 윤진섭입니다. 2013년 이 단색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 서적이 출간되는데 그 저자는 미국 미시간 대학 교수 조한 키입니다. 조한 키는 이 책에서 70년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작가들이 선택한 절박한 해법이나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국제갤러리는 평론가 윤진섭을 앞세워서 한국 단색과의 대표 작가들을 전부 모은 이른바 라인업 전시를 시작합니다. 이때 간담회를 여는데 놀랄만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 알렉산드라 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렉산드라 멀로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미술의 거장은 거의 다 알렉산드라 멀로를 거쳤다 또는 관계가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멀로가 그 작가의 글을 쓰거나 전시를 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주목할 만한 작가로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 작가들이 바로 쿠사마 야유이, 오노요코, 아이웨이웨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백남준, 이우환, 박서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갤러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단색화 작품들을 전부 모아 멀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멀로는 단색화를 퍼펙트 스톰, 즉 완벽한 폭풍이라고 극찬합니다.
몰로는 우리 단색화를 힘이 있고 거센 흐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문장을 던지는데 그 말은 얼터너티브 모더니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 가장 최고의 말입니다. 즉 단색화를 서양 미술의 모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단색화를 서양의 미니멀리즘의 일부 또는 아류로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몰로는 우리의 단색화가 서양 미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느낀 대로 번역합니다. 유사하다. 하지만 출발한 배경이나 그 정신이 다르다. 그래서 카피가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일어난 또 다른 현대미술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얼터너티브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렉산드라 몰로는 한국 작가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우환을 예술을 하는 철학자, 박서보를 한국 미술의 거목, 박서보의 작품을 황홀한 미니멀리즘이라고 한 것입니다. 2015년에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는 우리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단색화 전시를 베니스 비엔날레 공식 행사로 열리는데 이렇게 대단한 기획을 뉴욕 티나 김 갤러리의 티나 김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후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단색화를 구입하는데 그 미술관이 퐁피드 센터,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그리고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박서보, 이우환, 하종현, 윤영근의 작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색화가 세계미술의 본부, 그 시스템으로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단색화의 이상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윤진섭은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했습니다. 조항기는 저술을 통해서 학문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국제갤러리는 거물 중의 거물 알렉산드라 멀로를 초대하고 멀로는 단색화를 한국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현대미술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티나 김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세계적인 미술관과 연결해서 단색화의 유통의 근본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빠져 있습니다. 단색화가 이 정도가 되기까지 그 근거, 그 사진과 기록, 그 아카이브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바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었습니다. 이런 아카이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 교수 조항키는 이렇게 단색화를 책으로 만드는 일은 김달진이 없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단색화전을 하면서 김달진이 모은 자료나 근거를 그대로 같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사롭게 보았던 김달진의 아카이브가 이렇게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단색화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 지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양으로 최선을 다한 그 결정체가 바로 지금의 단색화의 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